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8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이 5월 18일만 되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광주 사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알아도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증오심을 부추기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40주년을 맞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사태의 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지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참 마음이 더 편치 않습니다. 오늘 기념사의 요지는 광주 사태 발포 명령자, 학살자, 그리고 헬기 사격, 이 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백을 하라, 고백을 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형사처벌은 안 하겠다, 이런 요지인데 이 세 사건이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발포 명령자는 없었어요. 발포에 대한 책임자는 있죠. 책임자는 이희승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이지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매장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신이. 그리고 헬기 사격은 없었어요. 이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더구나 원님 재판대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자백을 하라는 겁니다. 자백을.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이 딱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매년 사죄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사죄하라는 것인가 할 이야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5.18 작전 문제에 관해서는 이희승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상세하게 언급했다. 5.18 문제 전반에 관해서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고록에 자세히 기술했다. 어제 문 대통령의 광주 MBC 인터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매년 사죄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사죄하라는 것인가? 양민에게 무차별 발포 명령을 했다는 데 대해 사죄를 요구한다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라는 것인가? 경찰과 계엄군이 시위 진압에 지쳐 쉬고 있다가 시위대 버스와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지휘관이 사전에 발포 명령을 한 상황이 아니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5.18 진상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정기 전 비서관의 짤막한 논평이었습니다. 사과할 것 없다. 발포 명령자 아니다. 그동안에 전반적으로는 여러 번 사과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과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 이 허위의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돼가지고 꽉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로 만들려고 하는데 권력이 뒷받침하니까 국방부가 먼저 굽혀가지고 헬기 사격 없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거짓말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헬기 사격의 과정을 밝혀라. 참 역사 조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포 명령자는 100년 동안 앞으로 조사를 해도 발포 명령자 나오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조사해도 헬기 사격은 없었습니다. 그럼 헬기 사격이 있는 것으로, 발포 명령자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역사를 조작하는 거죠. 그런데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조작하면 그때부터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사태에 대해서 무슨 책을 읽고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 광주 사태의 진상은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사태는 역사 속에서 이미 정리된 사건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새롭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해서 이게 참 37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현실 정치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사태 37주년 기념사에서 발포 및 헬기 사격설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사실상 지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 편회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정부는 진상규명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 광주 사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일단락 때는 5월 27일까지 있었던 약 열흘간의 사건인데 이 사건만큼 면밀하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취재되고 조사되고 수사를 한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까지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면밀하게 조사됐고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헬기 기총 소사설 또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새 대통령이 또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결론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나오도록 조사하는 사람이 무리를 하면은 그 발표를 했을 때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을 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 광주 사태는 수백 명의 기자가 대낮에 취재한 사건입니다. 그 주 무대가 광주 금남로인데 그렇게 넓지 않아요. 광주가 당시 인구가 100만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주 무대가 그렇게 넓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보았고 기자들이 취재를 했고 사진도 남아있고 동영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스터리나 의혹이나 의문이 남아있을 사안이 별로 없는데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성격으로 해서 항상 이 루머, 설이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정부가 당초 사망자를 190여 명으로 발표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2,000명이 죽었다 하는 설이 1980년대에 많이 나돌았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소설을 쓰곤 했습니다. 저는 광주 사태를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취재한 인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광주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란 책도 쓰고 제가 몸담았던 월간조선에 여러 차례 글을 썼습니다. 특히 88년 7월호에 쓴 월간조선에 제가 쓴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란 그 글은 그 뒤에 청문회를 할 때 국회 청문회, 광주 사태 청문회가 있었는데 하나의 교본이 되었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와 광주 사태를 연결시키는 취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는 80년에 계엄사의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2,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하니까 85년에 당시 국방부가 재차 조사 결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2,000명이 죽었다는 설은 부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월간조선에서 당시에 광주 사태를 취재한 기자가 3사람 있었습니다. 오효진, 조남준, 조갑재 이 3사람이 이 좌담을 할 때 2,000명 사망설은 근거가 없다. 200명 전후다라고 썼더니 광주에서 월간조선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에 소위 민주화가 되고 나서 직선제 이후에 성립된 노태우 정부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여러 관련자들이 불려나가서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그리고 공수부대 여단장, 대대장 불려나와서 조사를 또 받았습니다. 거기 또 두툼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에 또 검찰과 국방부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가 가장 면밀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론이 발포는 시위대의 장갑차 버스 공격에 공수부대원이 깔리니까 공수부대 장교들이 가지고 있던 실탄을 자위적으로 쏘므로서 본격적인 발포가 시작되었다. 즉 발포 명령한 지휘관이 없다.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도, 군단장도, 여단장도 아닌 일선 장교들이 자위적 차원에서 발포를 조건 반사적으로 발포한 것이 광주 사태의 비극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것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헬리콥터에서 사격한 적도 없다. 다만 헬리콥터가 시민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은 적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년에 유명한 5.18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또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12 사건과 더불어 5.18 또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아주 한 사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뭐 감형되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대장 구속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거기서도 재판 과정에서 발포 명령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없었다는 이야기죠. 또 여단장 이하에서 광주 사태 진압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조사한 거죠? 80년에 조사하고 85년에 국방부가 재조사하고 88년에 국회가 조사하고 95년에 검찰과 국방부가 조사하고 96년 5.18 소위 역사 바르게 세우기 재판 때 조사를 했으니까 5번, 6번 했습니다. 언론에 그동안 많은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제 이 사실과 관계되는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습니다.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탈북자들 입을 통해서 북한군이 600명 1개 대대가 들어왔다 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또 탈북자들이 나와서 주로 카드라, 내가 왔다는 게 아니라 카드라 방송, 카드라 정보를 전하는 바람에 또 그걸 믿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믿고 싶으냐? 광주 사태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또 여기에 따른 보상이 다른 국가유공자 보상과 달리 너무 많다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반작용으로서 2,000명이 죽었다는 설에 대치되는 어떤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600명이 왔다는 이걸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여러 차례 자체 조사를 해서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당시 합참의장 유병현 장군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을 반박을 했고 그 600명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하는 그 논거는 그동안의 취재나 국방부 조사에 의해서 다 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000명 사망설도 사실이 아니고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설로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느냐 하면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을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삼 발포 명령, 헬기
사격설에 대해서 이미 확인된 건데 또 조사라고 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의혹을 국가 차원에서 또 한 번 재생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연락을 했으면 제가 논리적으로 말렸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국민 분열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은 사실이 통합시킵니다. 설, 루머 이런 것은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거짓말은 항상 분열시킵니다. 사실만이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광주 사태에 관한은 더 나올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발포 문제입니다. 발포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 회고를 통해서 나는 발포 명령과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언론과 정치인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에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어요. 이 군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국군 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 진압작전과는 아무 관계 없다. 영향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을 광주 사태와 연결시켜서 발포 명령자로 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 명령자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또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조작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실리지 않았지만 인터넷에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 질문을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엄사령관이 위계상 높지만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게 쏠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희성 계엄사령관, 이분 5.18 사건으로 감옥살이하고 나온 분입니다만 648기죠. 평소에 깐깐한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 하며 어려워해서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을 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지 엄습하지 않아요. 몰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내 단호히 이야기하오. 광주에 관한 전두환 책임은 없어. 최보식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5.18에 전두환을 지목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봅니까?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요. 대통령만 안 되었으면은 전두환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사태 진압과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발포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작전에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광주 사태 발포 명령자는 전두환이다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광주 사태 직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광주 사태의 책임을 다 전두환한테 떠넘겨야 만족한다는 그런 일부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희성 장군이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 그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전두환을 광주와 엮는다. 대통령만 안 되었으면 전두환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보식 기자가 또 묻습니다. 전두환이 아니라면 누가 5.18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희성 전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휘계통의 최고위에 있는 계엄사령관이 나와 국방장관 주영복이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소. 전두환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어.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어. 진압작전에 개입할 수 없었어. 그는 광주에도 내려간 적이 없어.
자,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동안 광주 사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가 2007년입니다. 딱 10년 전이네요. 2007년에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휴가. 당시 대통령 선거철이니까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그때 그 영화를 구경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나왔고 1000만 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그 보고 나온 사람들이 국군 공수부대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영화를 보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싫지만은, 편안하게 보지 않고 싫지만은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혼자 안 갔습니다. 그 영화에 주로 나오는 게 공수부대니까, 그때 공수부대 진압작전에 투입되었고, 특히 발포 현장에 있었던 5월 21일 정오 무렵에 전남 도청 앞에 있었던 그 공수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11여단의 60일 대대장 안부웅, 당시는 중령입니다. 이분은 88년에 제가 취재할 때부터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그분 또 청문회에 불려 나오고 해서 여러 분 곤욕을 치른 분인데, 그분을, 성남에 사시는 분인데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귀하께서 그 영화를 봐야 된다고. 바로 공수부대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자처럼 그려져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보는데 이 영화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이 5월 21일 정오 무렵의, 정오에서 1시, 1시 정도, 1시 무렵의 발포 장면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광주 시민들이 시위를 하다 말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수부대 원들이 앉아서 좌세로 집중 사격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수십 명이 거기서 죽어요. 수십 명이 전남 도청 앞에서 죽는 걸로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와서 그 안부웅 대대장,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안부웅 대대장의 대장일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커피숍에 가서 한동안 두 사람인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참 만화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화 같습니다. 만화입니다. 아니, 사실에 기초해서 만든 영화가 만화 같으면 됩니까? 그 영화를 보고 아직도 공수부대가 저런 식으로 살육을 했구나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장면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본부가 그 영화 제작자를 상대로 고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방부가 참 원망스러워요. 국방부는 화려한 휴가의 이 내용이 국군을 모독하는 것이고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라고 엄중 항의하였어야 됩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때 국방장관이 김장수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이나 봤으니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지금 아마 이번 투표 때 누구를 많이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40대, 50대가 되어서 그 영화를 본 인상, 그 사실인 줄 착각하고 반드시 발포 명령자를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서 첫째, 그런 집단 발포가 비무장한
애국가를 부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발포는 없었습니다. 그런 발포는 없었어요. 일방적인 비무장 시민에 대한 그런 발포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발포가 있었나? 그게 핵심입니다. 광주 사태에서 그 전부터 여러분 5월 19일 오후 5시, 5월 20일 밤 11시 여기에 발포가 일어났는데 이 발포는 조직된 발포가 아니고 집단적 발포도 아니고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단편적인 발포였습니다. 이 1995년의 검찰 국방부 합동조사 발표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월 19일 오후 5시경 사직공원을 수색하고 복귀하던 11 공수여단 63대대 배속 장갑차가 광주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시위대가 장갑차를 포위 공격하면서 불붙은 집단을 던져 장갑차에 불을 붙이려 했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한 장교가 장갑차 문을 열고 공포를 쏘고 다시 위협 사격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한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본격적 발표는 5월 21일 정오에서 1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검찰 국방부 합동 수사 발표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월 21일 다시 전남대 앞에서 장갑차, 경찰 가스차 등 시위대의 차량 돌진 공격에 대응하여 돌진하는 차량에 발포를 했고 그 와중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11시경부터 21일 13시경 오후 1시입니다. 13시경부터 시위대가 이 발표문입니다. 장갑차 등으로 공수부대에 돌진 공격에 오고 병사 한 명이 그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자 이에 대응하여 첫 발표가 있었다. 다시 시위대가 장갑차와 버스 등 차량 돌진을 계속하자 공수부대 장교들이 집단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것을 보면은 공수부대가 발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은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 또는 트럭 등으로 전남도청을 지키던 11여단 소속의 공수부대원을 밀어붙이고 화염병을 던지고 하고 그중에 시민군이 몰고 온 장갑차에 공수부대 사병 한 명이 바로 치어서 현장에서 죽는 것을 보고 발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발포도 장교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병들은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장교들만이, 공수부대 장교들만이 15발 들어가는 탄창 하나, M16 탄창 하나씩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지급할 때도 대대장이, 안봉 대대장이 이건 절대 발포용이 아니다. 자위용이다. 자위용이다. 이렇게 단단히 지시를 하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위적 발표가 있었다. 조건 반사적, 바로 눈앞에서 공수부대원 한 명이 장갑차에 치여 죽으니까 발포가 있었다. 그것이 발포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캄캄한 밤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조사, 목격담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 그러면은 시위대는 차량, 그 다음에 버스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시위대 속에서 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건 쟁점이에요. 그 총을, 그러면 시민들이 언제 총을 탈취했느냐 하면은 그 하루 전에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한 10몇 점의 카빈 총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것으로서 전남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쏘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수부대 쪽에서 그렇게 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시민군이 먼저 자동차나 장갑차를 몰고 와서 발포하지 않고 있던 이 몽둥이로 막고 있던, 그때 공수부대원들은 다 하나씩 긴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몽둥이로 시민들을 구타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광주 사태를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병들은, 제가 거듭 말을 하지만 사병들은 실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무장한 거죠. 비무장한. 근데 장갑차로 밀어붙여서 공수부대원 한 명이 죽으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발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조사에서 어떤 여단장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대대장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 장교들이 알아서 스스로 발표했다 이겁니다. 이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발포가 딱 시작되니까 이제는 그 통제가 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건물 옥상에 올라간 공수부대원들이 접근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쏘기도 하고 또 시민들도 그 오후에 무기고를 점거를 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대응 사격을 하고 해서 21일에만 아마 60여 명이 죽었습니다. 60여 명. 가정 사망자가 많은 날일 겁니다. 아마 그날이 21일입니다. 21일. 그래서 이 국방부 검찰 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전남도청 앞에서의 발포는 현장 지휘관인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차량 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오는 시위대에 대응하여 경계용 실탄을 분배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은 공수부대 장교들이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통제 없이 장갑차 등의 돌진에 대응하여 자위 목적에서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된 발포 중에는 비록 시위대가 무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나와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차량으로 도로를 진행하거나 총상자들을 구호 또는 호송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총기 발사나 차량 돌진 등 군에 대하여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까지 발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시 실탄 및 사격 통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 발포 사실을 이 이상 더 조사할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휘계통을 쭉 따라서 그때 특전사령관은 정호용 소장이었습니다. 정호용 중장. 전두환 대통령과 육사 11기 동기입니다만 그쪽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발포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전두환을 엮을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그런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명령을 위로부터 받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부웅 대대장, 60일 대대장이 그런 명령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자기가 발포를 명령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발포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포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것처럼 조사를 하라. 여기서 무리를 안 했으면 조사를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민들이 무기를 갖게 된 것은 5월 20일 밤 11시경 광주 세무서에서 카빈 17점을 탈취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 전에 기독교 방송국을 시위대가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계병력으로부터 M16 소총 한 정을 탈취한 적이 있지만 곧 회수가 되었습니다. 5월 20일 밤 11시경 광주 세무서에 불을 지르고 점거하면서 지하실 무기고에서 시위대가 카빈 17정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그 발포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오후 1시경 광산 하남파출소에서 카빈 9정이 탈취되었다고 이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무기 탈취에 나선 것은 5월 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광주 인근 지역으로 진출하여 화순, 나주 등 지방의 지파출소와 지서파출소와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 방위사업체 등에서 대량으로 총기와 실탄을 탈취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난데없이 헬기 기총소사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번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목격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뒤에 조사를 해본 이 검찰 국방부의 발표로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없다. 만약 기총소사를 기관총으로 쏘았으면 사상자가 매우 많았을 것 같은데 어디 한 명만 죽겠느냐. 그런 흔적이 없다. 파편이나 피탄 흔적이 발견된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사망자 중에서 사망자가 무슨 총탄을 맞고 죽었느냐 하는 것을 거만을 했습니다만은 금시 기록에서도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망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주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정리를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것을 95년 서울지검과 서울지검과 국방부의 합동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격 명령이 없이 자위적으로 발포가 되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쟁점이 되는 건데, 그때 투입된 공수부대를 현지 31사단장이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소위 지휘권 이원화 문제가 있었는데 검찰은 지휘권 이원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공수여단이 따로 무슨 전두환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따로 별도의 지시 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장 헬기의 사격은 없었다. 그러나 군 헬기에 대한 시위대의 사격은 2차례 있었다. 시위대가 오히려 기관총 사격을 한 적은 있다. 5월 20일 오후 전남의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서 LMG 2정을 설치하고 전남도청과 군 헬기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 화련 휴가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군인이 대검을 사용한 적이 있다. 9명의 시신에서 이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다. 화염 방사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연행자에 대한 가혹한 구타로 사망자가 있었다. 비무장 민간인들이 있었다. 사망자는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 합치면 193명이고 시위 관련 행방 불명자로 인정되어서 보상금이 지급된 사람이 별도로 47명이다.
유방을 도려내었다.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경상도 군인들만 왔다는 이야기는 다 유언비어다. 사실 무언이다. 군인들 사이에 오인 사격으로 사망자도 있었고 시민들끼리 오인 사격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총격 사망자 중 군인들이 쏜 것으로 보이는 M16 소총 실탄 피격자가 96명,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카빙 소총탄에 의한 피격 사망자는 26명,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주 사태에 대한 워낙 방대한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까 제가 더 상세하게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광주 사태에 대한 조사는 1980년 그 사태 직후의 계엄사 발표, 85년의 국방부 발표, 88년의 국회 청문회 조사, 95년의 국방부 검찰 합동조사, 그리고 95년에서 6년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소거법을 만들어가지고 김영삼 정부가 12.12 사건과 5.18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수사 및 재판 6번이 있었습니다. 6번. 그래서 또 수백 명의 기자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2,000명 사망자 설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설 사실이 아닙니다. 발포 명령자 없었습니다. 전두환은 발포 명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헬리콥터에 의한 기총소사는 없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휴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은 완전히 조작된 겁니다. 앞으로 이 사건, 이 광주 사태와 관련된 논란이 한국 사회에서 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